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만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매립이 시작돼 최근 인공섬 매립까지 지난 110여 년 동안 약 45%의 바다가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썩어가는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공 갯벌을 통한 생태 복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대표 매립지인 도쿄만에는 대형 쇼핑센터와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도쿄만 일부는 흙으로 완전히 메우지 않고 인공 갯벌로 조성됐습니다. まず干潟は海の自然の浄化能力が非常に高い。いろんな動物がいろんな形で物質循環を出してくれます。 오사카만 해도 전체 산업단지 매립지 140헥타르 가운데 5.4헥타르가 인공 갯벌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공 갯벌에는 5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その緑地の周りの水ですね、その水が汚くならないように水質の改善、浄化機能を持つ干潟も一緒に作ると。 마산만은 일제 강점기 이후 약 6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매립됐습니다. 축구장 84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이 때문에 마산만은 10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매립된 마산만 인공섬에는 지금이라도 인공 갯벌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 갯벌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마산만의 자정 능력을 높여내는 이런 행태로 가는 그 비용들을 좀 서로 상호 비교해 봤을 때에 저는 결코 아깝지 않을 거라는. 환경단체는 마산만 인공섬 한가운데로 바닷물을 유통시켜 갯벌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창원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빅토리아 연꽃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 처음 발견해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한 것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우리에게는 큰 가시연꽃이란 이름이 익숙합니다. 밤에만 꽃을 피우는 신비로운 자체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널따란 꽃잎이 한 잎, 두 잎, 서서히 기지개를 켭니다. 해질녘 시작해 밤사이 한두 시간 동안에만 신비롭게 피는 꽃, 빅토리아 수련. 첫날은 흰색, 이튿날은 붉은색으로 서서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왕관 같아서 여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 가시가 있고 톱니바퀴 모양을 하고 있어 큰 가시연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관리 상태에 따라 3일에 한 번씩 피는 빅토리아 수련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이곳 밀양 연꽃단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와 경기도 양평, 함양 등에 이어 밀양에는 올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가까운 밀양에 담은 한 폭이라도 심어두면 8월에서 9월 연꽃단지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꽃이 활짝 피는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진 동호인들도 긴장하며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사진하는 동호인들이 귀한 꽃이자 좋은 꽃입니다. 이게 촬영하기 찰상 자체가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가을밤에 찾아온 연꽃의 아름다운 자태가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하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10개 주제로 나눠 권역별로 관광 역량을 키우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 거제, 통영, 남해는 같은 권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 4개 지역을 아우르는 시범 관광 프로그램도 곧 운영됩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는 며칠씩 머물면서까지 구경할 게 부산엔 없다고 말합니다. 그간 많은 투자가 있었지만 이른바 체류형 관광지로는 아직 모자란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이런 부산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의 관광지를 각기 다른 테마의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인데 부산은 거제, 통영, 남해와 함께 제4권역에 선정됐습니다. 테마는 남쪽빛 감성여행. 앞으로 5년간 바다와 섬, 바람이 어우러진 2박 3일짜리 수준급 연계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충분한 이제 휴식지나 체류형 그 맛집 이런 거를 연계함으로 해가지고 기대 효과가 더 크게. 부산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총 6억 원을 투입해 3대 분야에 걸쳐 부산의 관광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륙도와 초량 이바구길 등의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감천 문화마을과 영도대교 등의 테마 존을 조성합니다. 또 초량 이바구길에 관광 안내소를 조성하는 등 안내 체계도 대폭 바꿉니다. 이와 더불어 제4 권역의 특장점을 살린 관광 코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해본 뒤 성과도 살필 계획입니다. 관광도시 부산의 수건인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날씨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햇살도 적당한데요. 다만 낮과 밤의 공기가 많이 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초가을 분위기가 가득하겠는데요. 다만 내일까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고기압권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의 하늘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18, 9도선을 가리키고요. 해안 지역은 21도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함양과 거창이 1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진주 20도, 남해가 2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7도에서 사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비가 내리면서 아침 저녁 기온은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남권 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의 수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남권 수출액은 73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주력산업 수출이 증가했고 조선산업은 219억 달러로 45.6% 증가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산업은 수출 부진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함양 화과원의 국가사적지 지정이 추진됩니다. 불교계 인사 등 40여 명이 모인 화과원 국가사적지정 추진위원회는 화과원이 항일 독립운동과 불교 개혁의 역사 문화적 거점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27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선사가 창건한 화과원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